안녕하세요. 비더마스터 김영일 이사입니다. 카페가 많다는 건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카페에 관한 통계를 좀 살펴보고 왜 이렇게 카페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게 됐는지, 그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2022년 말 대비 2023년 말 카페 수는 약 2,000개 정도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거의 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0,000개 정도 증가하던 카페 숫자가 갑자기 증가가 멈춘 이유는 폐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창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통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2022년 자료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체 카페에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에서 30% 사이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회사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카페만 집계가 된다는 거죠. 같은 브랜드가 여러 매장이 있다고 해서 다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처럼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카페는 이 통계에서 독립 매장에 포함됩니다. 대략 전체 카페의 3분의 2가 개인 카페, 3분의 1이 프랜차이즈 직영 카페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동네에 메가커피 생긴 건 알지만 개인 카페가 오픈한 건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카페의 평균 존속 기간은 3년 1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픈한 카페 중 50% 정도는 3년 이상 영업하고 30% 정도는 5년 이상 영업한다는 통계도 있죠. 통계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페의 경쟁이 심해진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같은 외식업인 치킨집이나 한식집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이나 수익 면에서도 다른 업종보다 좋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들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린 이 카페 시장은 확실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카페는 왜 이렇게 극심한 경쟁의 레드오션이 된 걸까요? 우선은 커피의 수요 증가가 카페의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400잔 이상의 커피 수요를 가진 강력한 커피 소비국입니다. 카페의 주 재료인 볶음 커피의 시장 규모도 2018년에는 5,400억에서 2022년 1조 원대로 크게 커졌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커피는 이제 너무 친숙합니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파는 사람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초기에는 제품의 변별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만 되면 늘어난 수요를 채우는데 모두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 시장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최근에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겠죠. 작은 매장에서도 카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 부담이 적다는 점, 커피와 음료 제조 기술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 누구라도 마음을 먹으면 카페를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위기감을 느낀 직장인들이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강제로 단축 근무를 하거나 비대면 근무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불안한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서 N잡이 확산되면서 그나마 쉬운 창업인 카페로 많은 유입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유지됐던 저금리 기조도 카페의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이 쉬워지고 자산 가치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투자형 창업도 저금리의 영향으로 활발해졌죠. 코로나 시국에 카페 창업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저가 커피가 주도했습니다. 저금리와 코로나 시기의 소비 형태가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들어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시기를 주도했던 그런 형태의 창업 흐름이 주춤해진 걸로 보이는 거죠. 저가 커피 매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달라진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창업을 생각하면 카페는 꼭 한번 고려해보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카페 하나 오픈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다른 카페와 큰 차별성도 없고 비슷비슷한 카페들만 많아지다 보니 결국 고객들도 별 기대 없이 카페를 찾게 됐고 웬만해선 큰 돈을 쓰지 않으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매출의 하락, 수익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겠죠. 어쩌다 SNS에 핫플로 뜨는 카페를 찾아가서 한가득 빵을 시켜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시 SNS에 올리는 것이 카페를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쁘고 사는 것이 고달픈 고객들에게 그저 그런 다른 곳에서도 본 것 같은 방금 전에 다녀온 카페와 별 차이도 없는 그런 카페를 차려놓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건 당연히 무리겠죠. 그저 그런 카페일수록 더 쉽게 폐업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던 것이 어려워지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고민만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고금리 시기에 창업 숫자가 줄어든 것도 카페를 쉽게 보던 사람들이 주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고금리 추세는 소비를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까지 올라서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영업하시던 사장님들도 이 대세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2023년에도 절반 가까이 그 수가 줄었어도 12,000개의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런 카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민 없이 여전히 쉽게 생각하면서 카페를 하실 거라면 지금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을 떠나서 블루오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카페 창업에도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블루오션은 단순히 옆에 있는 카페, 옆에서 파는 커피보다 우리 카페, 우리 커피가 더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카페, 기존의 커피, 기존의 서비스, 기존의 고객을 분석한 후에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내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 요소들을 제거하고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의 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낙 유명한 전략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당분간의 경기 흐름은 소비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많이들 전망합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징에 따른 고객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성향에 딱 맞게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카페. 지금까지 이런 카페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카페. 이런 카페를 창업하신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카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카페들은 모양은 다들 다르지만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말 그대로 블루오션을 만들어낸 카페들입니다. 기존의 다방을 대체했던 에스프레소 전문점, 매장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같은 가격을 내는 것이 내심 불만이었던 것을 간파해냈던 소형 테이크아웃 매장, 카페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른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해결한 디저트와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 각각의 커피가 가진 고유한 향미와 배경 스토리로 남다른 소비에 대한 자부심과 은밀한 우월감을 심어줬던 스페셜티 커피 카페, 대한민국 관광지의 동선과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베이커리 카페,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는 맛도 품질도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단번에 뒤집었던 빅사이즈 저가 커피까지 이제는 익숙해져서 조금 식상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 이런 카페들은 블루오션을 개척해낸 카페들이었던 거죠. 카페에서도 분명 블루오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다양한 상상력,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이런 과정은 혼자서 해나가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노하우가 이런 고민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블루오션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 대상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카페 창업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갈 누군가가 필요하실 땐 미더마스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페가 경쟁이 심해진 이유와 이런 경쟁 상황에서 카페를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카페를 만드시는 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